혼밥할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피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폴의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고요.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이번 라운드부터 유관중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약 10개월 만에 관중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럽은 축구라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어서 조금 답답한 마음에 조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유관중이라 조금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지만 EPL 팬들에게는 또 관중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는 거는 좀 신선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12월 7일 펼쳐지는 경기죠. 북런던 더비,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고요. 마침 또 유관중으로 전환이 돼서 2,000명 정도 관중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토트넘 전술의 중심 해리 케인과 손흥민. 어쨌든 무리뉴 감독의 전술을 조금 보면 좀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한 후 중원에서 빠른 역습과 세밀한 마무리.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맨유 시절부터 케인과 손흥민에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직접 데리고 하다 보니까 전술적인 좀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은 지난 첼시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손흥민과 케인이 없으면 좀 막히는 플랜 B가 없는 건 좀 아쉬웠고요. 어쨌든 그래도 무리뉴 감독 결과를 그러니까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영국에서도 실리 축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9경기 무패. 어쨌든 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10번 역할과 9번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9번에 위치하면서도 10번까지 내려와서 플레이메이 역할을 해주고 전술적으로 손흥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두 선수의 시너지가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 두 선수 모두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수비에도 가담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리뉴 감독의 축구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테타오의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리그 14위까지 떨어진 아스널입니다. 최근 4경기를 보면 레스터, 빌라, 리즈, 울브스, 그러니까 울버햄튼 상대로 단 승점 1점만 얻었고요. 한마디로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라운드 울버햄튼에도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때 패배로 1977년 테리 닐 감독 이후로 홈에서 3연패를 당한 감독이 됐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사실 지난 시즌에 중간에 들어와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팀을 상당히 좀 잘 꾸렸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좀 유독 부진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에메리 감독보다도 오히려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윌리안이라든가 토마스 파티라든가 뭐 마갈량이라든가 많은 선수들 영입을 사실 아스널에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좀 거세고 있습니다. 아스널 입장에서 만약 이 북런던 더비를 만약 패배했을 경우에는 아르테타 감독의 경질설은 더욱 거세질 예정입니다. 무리뉴 2년차는 정말 매직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 그리고 유로파리그도 순항을 하고 있고요. 토트넘은 60년 만에 원정 5경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4승 1무인데 물론 고민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알더베르트의 부상 그러나 무리뉴 감독 영입한 로드니 좀 잘 해주고 있고 영혼의 듀오 그거 다 아시죠? 손흥민과 케인 이 두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년차의 그런 매직 무리뉴의 2년차는 뭐 과학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무리뉴의 2년차가 좀 완성이 되려면 좀 플랜 B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시전을 봤을 때 손흥민과 케인이 막히면 다른 선수들이 풀어줄 선수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만약 베일 우리나라에서 KBS 라인이라 불리잖아요. 공영방송 베일이 좀 기대했던 몸 상태 옛날에 그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사실 좀 플랜 B를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죠. 어쨌든 무리뉴 2년차가 완성이 되려면 베일이 좀 더 완벽한 컨디션과 풀핏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좀 더 무서워질 것 같고 이번 시즌 리버풀과 맨시티 부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좀 우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토트넘도 영입을 잘했지만 아스널도 만만치 않은 영입을 했다는 평가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아스널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부진한 모습 특히 리그 8라운드 빌라전부터 토마스 파티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원의 그런 약간의 좀 아쉬운 모습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핵심 오바메양 선의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뭐 페페의 출전 정지 여기다가 난투까지 한번 일어났잖아요. 다비드 루이스와 다니 세바요스가 서로 좀 주목질을 오갔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스널의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일 것 같아요. 지금 10경기에서 10골인데요. 특히 오바메양의 득점이 너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메양의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라카데트라든가 좀 윌리안이라든가 페페 이런 선수들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오바메양만 막으면 아스널은 막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스널의 부진이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르테타의 진정한 시험대가 이번 북런던 더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승부 예측 시간인데요. 요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적중률이 좀 좋습니다. 최근에 승무피기 때문에 뭐 50%도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는 뭐 그런 분위기나 전력, 뭐 플랜 B, A를 다 봐도 토트넘이 확실하게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벤치가 상당히 강한데요. 베일, 루카스 모우람, 로셀소 이런 선수들이 선발이 아닌 지금 후반에 빠져 있단 말이죠. 이런 선수들이 좀 만약에 후반에 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조금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던 상황이라도 반전 카드가 많기 때문에 무리뉴의 토트넘이 좀 강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수비력에서는 두 팀 다 아쉽지만 결국에는 무리뉴의 전술적인 능력을 봤을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손흥민의 득점포가 터져서 좀 칼버트 류잉과 다시 한번 득점왕 경쟁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외로 이번 북런 더비를 토트넘이 좀 쉽게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분 PL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와서 좀 뭐 말도 잘 못하고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물을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제가 쓴 책입니다. 유럽 축구 스카우트 리포트 새 시즌. 손흥민이 딱 있고요. 이 책을 이 북런던 더비의 그런 승부의 책을 통해서 맞추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많은 책을 제가 출판사 통해서 좀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드릴 테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뭐 예를 들면 토트넘 몇 대 몇 승리, 뭐 아니면 아스널 몇 대 몇 승리, 아니면 몇 대 몇 무승부 이렇게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요 제가 직접 쓴 책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